1920년 최초의 특허는 전기분해에 의해 마시는 물을 개선시키려 노력한 한 발명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미넨에서 엔지니어 알폰스 나타라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극이 없는 챔버 내에서 제3종류의 전해수를 발견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음극수와 양극수 사이의 차이는 단지 pH 레벨 변화 정도였습니다. pH 레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거기에는 무언가 알려지지 않은 효능이 있어서 의사들은 그 무언가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 무언가를 하이드로퓨릴이라고 명칭을 붙였고 독일에서 1937년 대사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특수의학 물질로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알카리수와 산성수가 등록되었고 그가 죽기 전 1980년대까지 나터러스사 나와는 3가지 종류의 전해수를 다양한 이름으로 약국에서 판매하였습니다. 나타라는 미국 의사로서 연금술 의학의 전문가인 알버트 라이델 교수와 친밀한 관계였는데 라이델 교수는 미국에서 전해수 치료소를 설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델은 이후 자신의 이름 프라 알베르터스로 유명한 화학자가 되었지만 의료 당국과 선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논쟁은 과학계에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나타라는 1960년대 알카리수와 산성수를 섞어 중성이 된 물 또한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중성 하이드로퓨릴에서 실제로 발생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소량의 수소가스 농축이며 알카리와 산의 혼합함으로써 생성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 시놀사가 마치스수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2개의 챔버와 1개의 다이아프레임을 이용한 고전적인 전기 분해셀을 사용하여 알카리수, 산성수 등 2가지 기능수를 개발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적은 농업적 이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60년대에 들어 알카리 전해수는 장질환의 치료를 위한 공식적 의료용 물질로서 승인되었습니다. 산성수는 약한 수준의 수축성을 갖는 미용 목적에 적합한 물질로 간주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60년대에는 새로운 산업 분화가 형성되어 가정에서 건강을 추구하기 위한 소위 이온수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pH 시대는 러시아 엔지니어 비톨로 바키르가 전해수의 이상 산화환원, 우리가 부르는 전해를 실현함으로써 1970년대에 끝이 났습니다. 이 ORP는 전기분해 과정 이전에 소금을 물에 추가함으로써 높은 레벨 이상 상태로 변경됩니다. 처음 알카리수는 생수라고 하고 산성물은 죽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용어는 주로 염류 용역에서 만들어지는 음극액, 양극액에 대하여 사용되었고 나중에 비톨로 바키르에 의해 전기화학 활성화, 즉 ECA 워터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스타리실럽 알레힌의 지도 아래 소위 타시켄트 팀이라는 불려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흔한 질병의 치료에 사용된 ECA 워터 2가지를 이용하는 의료 지침을 개발하였고 러시아에서는 아놀트는 풍부한 염소산 때문에 주로 소독액으로 이용되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연구진들은 알카리 전해수에 용해되는 수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질들은 대부분 치유의 물로 알려져 있고 놀라운 수준의 수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수소는 몇 종류의 물과 알카리수 그리고 중성 전해수에서 분자 및 원자 형태로 발견됩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사이에 2가지 형태의 수소가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용존수소는 알칼리 전해수의 가장 흥미로운 이점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분자 수소가스가 전해수의 ORP 이상에 대한 이유인데, 이는 매우 낮아서 마이너스 800 MV 수준까지 내려가고, 이는 용해된 수소가스 1800 마이크로그램의 레벨에 반응합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은 기술적으로 다이어프램 전해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용존산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소가 항산화 활동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개의 새로운 과학적인 연구 논문을 통해 가장 일반적이고 위험한 질병에 있어 수소가스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위 하야시 스틱이라는 금속 마그네슘을 사용하여 화학적 반응을 거쳐 수소가스를 일반 음용수에 용해시키는 새로운 기술이 이온수기 산업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이어프램 기술 없이 간단한 전해 장치가 소위 수소가 풍부한 물 제조기라는 명칭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하나의 챔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화학적 방법 및 간단한 전해법은 용해된 산소의 존재하에서 자연적인 한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전해식 수소수 제조기의 산소 함량은 수소와 더불어 발생되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첨단 기술은 완전한 포화 수소수를 얻기 위하여 음극측에 다이아프램과 전해 장치를 갖추고 완전한 포화 산소수를 양극에 갖춘 이온수기를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물의 경도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초에 세계의 도시화 과정에서 수돗물을 살펴보면 상황은 다소 이상했습니다. 모든 현대적인 워터 이온수기는 일본 또는 한국 기업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속한 지역의 수돗물이 매우 낮은 경도와 미네랄 함량을 갖고 있어 전기 분해 방식이 매우 용이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강한 알칼리수를 생산하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지구상 대부분 나머지 나라들, 즉 말하자면 유럽과 미국의 경우 수돗물은 높은 경도와 많은 양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일본과 한국산 이온수기는 이 지역에서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몇 년 동안 이온수기를 권장해온 저명한 의사 로버트 오 영은 이러한 이온화 장치가 적절한 산도 수준을 생성시키지 못하였고, 미국의 주부들이 이온수기의 물때를 제거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온수기를 실패한 개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얻는 것은 여과된 물일 뿐 알칼리성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주부들은 자기 수련이 더 잘 돼 있어서 사용 설명에서 나온 대로 유량을 조절하여 적절한 pH를 얻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의 제조사들은 더 많은 전국을 가진 이온수기를 출시하였지만 실제로 유량을 50대 50에서 70대 50%의 알칼리수로 형성시켰을 뿐 더 많은 전구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15년 우리는 몇몇 제조사로 하여금 더욱 효율적인 이온수기를 생산할 수 있는 확신을 줄 수 있었고, 수동 방식의 스케일을 제거하는 타입을 늦출 수 있는 좋은 기술들을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독일에 있어서는 이온수기가 실패한 개념은 아닌 셈입니다. 자, 왜 시장은 더 빨리 성장하지 않는가? 2004년에 독일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이온수기가 너무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만성적 질환에 시달리는 연금수급자 그룹이었지만 10년 이내의 가격은 2배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우리는
더 소득이 높은 젊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리투아니아 회사의 저가 이온수기 배치 모델과 한국의 바이온텍에 생산하는 BTM 3000 모델을 선호하였습니다. 저가 이온수기에 대응할 만한 양질의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배치 이온수기는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전해 알칼리수 생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 동안 대략 1시간 정도인데요. 물이 뜨거워지고 수소가 사라집니다. 수소의 과포화는 압력과 차가운 물의 동시 상황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왜 우리는 수소의 과포화가 필요할까요? 수소수 과포화란 리터당 15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단지 마시는 물을 생각한다면 이온수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시는 물을 싫어합니다. 이때 제가 의미하는 물은 순수한 상태의 물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환원혁명을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과포화 수소수는 인체에 수소 및 항산화 능력을 주고 몇 초 내에 혈액으로 전달될 수 있고 신체 어느 곳이든 산화환원 공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에도 이러한 능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소는 심지어 달걀 껍질을 통과하고 30분 이내에 내부의 산화 공정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 과일, 고기 또는 야채를 과포화 수소수에 몇 분 동안 침지하여 노화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노화는 산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송 및 보관에 긴 사슬을 가진 식품 산업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식품의 품질은 낮은 ORP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그것은 수소 함량에 따라 존속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기 분유 또는 건강보조식품 같은 분말에 교반하여 넣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포화 수소수를 혼합하여 자신의 건강 음료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콜라도 더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마시는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토마토 주스 등 모든 음료들을 생각해보면 음료 회사에서는 물에 혼합물을 섞어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수확, 소성, 보관 시에 산화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오렌지 농축액 및 과포화 수소수로 만든 오렌지 주스는 시장에서 갓짠 오렌지 주스보다 더 나은 품질을 가집니다. 이 혁명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화물 운송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날려보내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유일한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온화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회 엘리트층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초보자를 위한 시장을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온화 기술에 익숙한 고객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배치 이온수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간단한 압력 관리에 의하여 공정 중에 수소가스 방출을 방지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이미 수소수 플러스와 같은 장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에는 다이아프램이 없기 때문에 수소 과포화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아프램이 포함된 유사한 장치를 개발하고 있고 나는
이미 몇 가지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했습니다. 심지어 5V 매우 작은 USB 전압에서도 작동하며 30분 이내에 과포와 수소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 수돗물과 같이 경도가 높은 물에서도 작동됩니다. 당신이 낮은 수준의 미네랄을 갖는 경도가 낮은 물을 사용할 경우 이는 생산 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우리는 모두 이온수의 가장 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인데요. 수소는 증발 기회가 생기면 반 정도의 양이 3시간 이내에 사라져버립니다. ORP는 신속히 제로 또는 양의 값을 가집니다. 당신이 집에 고정된 이온수기에서 물병을 채워 직장에 가져갈 경우에 당신은 오후에 그것을 마실 경우 과포와 수소수를 섭취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수소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생산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충전 기술로 어디에서나 충전이 가능한